특징주 부강약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혹은 기존에 이제 다른 치료제로 사용됐던 것들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부강약품에 대한 설명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임상 이상이 승인했다라는 이슈로 급등하는 모습이죠. 아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하려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임상 승인 소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원래는 이 임상이 승인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태, 그리고 약간 불안전성이 있더라도 안전성만 확인이 되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면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좀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 내용을 보면 식약처가 그 부강약품이 신청한 레보비르,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레보비르를 활용한 그 코로나 임상 이상 시험을 승인했다라는 거죠. 임상 치료제죠.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클레부딘과 히드록시 클로로퀸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부강약품이 임상에 사용하는 그 약품은 이제 레보비르입니다. 이 레보비름은 원래 뭐였냐면 B형 간염 치료제예요. 지금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기존 약을 변형한 약품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곳에 쓰이는 치료제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어할 수 있거나, 사이토카인 폭풍도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으면 일단 임상을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부강약품이 앞서 이 레보비르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확인돼서 특허 출원을 이미 마쳤어요. 특허를. 그리고 시험 관내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칼레트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그 밝히고 있는데, 이 칼레트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만 보면은 이 칼레트라와 유의미한 그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칼레트라는 그 글로벌 제약사 중에 에브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로 중국을 비롯해서 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칼레트라와 이 부강약품의 레보비르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레보비르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강약품이 이제 기존 제품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살펴보는 이런 그 노력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제약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물 재창출. 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를 활용해서, 기존의 제품을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효과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를 이용하게 됐을 때는 유리한 부분이, 일단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다. 물론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쓸 때 그 안전성 검사를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판되고 있다라는 것은 안전성이 테스트된 것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변형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쓸 때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는 최초의 신약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약사들이 약물 재창출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재창출하는 업체가 먼저 확실한 치료제를 낼지, 아니면 신규로 이제 개발한 업체가 먼저 치료제를 낼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뚫어냈었는데 지금 저항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갭 상승 이후에 아직 이 갭 메우기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게 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코로나19 정점 기대감은 조금씩 부각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관련주는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어도 낙폭과대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는 한 번 정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담이 없는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